PDR, 드림을 뭐 밸류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죠.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거래액만 늘려라가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 후보가 전 대통령 시절에도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의 평가는 주식시장이 얘기해준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붙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싹 다 잘랐어요. 누굴 잘랐을까요? 오시기 전에 폼을 좀 열기는 했는데 네, 오늘 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업체 일파만파 퍼지는 이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는 이게 이제 이커머스에서의 엄청난 경쟁,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위메프, 팀몬뿐만 아니라 지마켓, 뭐 11번가도 있었고요. 뭐 네이버도 뭐 쿠팡도 뭐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사실상 이미 이제 쿠팡의 승리로 이미 이제 정리가 된 거는 네. 좀 됐는데 그 싸움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다툼이 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어쨌든 거시경제나 아니면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 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류의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거래액만 늘려라. 그러면 내가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맞게 투자해줄게 라는 그런 것 형성, 투자 문화가 배경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이렇게 계속 존속할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높은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그래서 사실 보면은 당시의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PER 뭐 이런 것이 아니고 PSR 뭐 좀 더 나아가면 PDR 뭐 그 드림을 뭐 밸류에이션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죠. 그 저금리 시절에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2000 뭐 이 싸움이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진행됐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우리 이제 2020년, 2021년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되면은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중복되고 과잉되고 과도한 투자가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로켓 배송을 못 봤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그렇죠. 얻은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좀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필요악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고민해 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구글에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AI 투자와 관련돼서 과소 투자하는 게 좋아, 과잉 투자하는 게 좋아. 저도 그 대목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조금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네. 어떤 게 더 문제야?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과소 투자가 훨씬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조금 투자해가지고 향후 5년, 10년 후에 AI와의 경쟁에서 다른 빅테크들한테 밀리면 나는 없어질 수도 있어. 라는 그 두려움에 기반한 투자거든요. 이 두려움에 기반한 투자는 반드시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중복 투자가 되겠죠. 우리가 위메프도 살아남고 티몬도 살아남고 쿠팡도 살아남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중에서 생존자들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게임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죽는 회사들 입장에서 투자했던 수많은 것들은 오늘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이 전원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도 저도 봤는데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AI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전 우주를 걸고 전 지구를 걸고 하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가 일어날 거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과잉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많이 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지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구간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구글 CEO가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라는 지금 시점이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은 그 AI 사이클의 초기인 건 맞는데 이제 나중에 후기 사이클, 중기, 성숙 사이클 들어가면은 네. AI 시장에서 이렇게 티몬과 위메프 같은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증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AI 쪽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네. 굉장히 그래서 근데 사건이 아닐까요? 그게 몇 년 후에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죠. 예상하기 그건 어렵지만 당장의 일은 아니긴 글쎄요, 한데. 한 뭐 3년? 최소 3년 후 일 아닐까요?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가진 돈이 너무 너무 많고 많죠. 그리고 지금 버는 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돈이 떨어지고 누가 승자가 결정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먼 미래 이야기겠지만 그 대신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메프 티몬 사태에서 어떤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먼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필요악으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또 AI 시장에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사점을 줄지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효석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네, 질문들이 네 가지를 추려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네네네네.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했던 걸 좀 압축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러면서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금리는 어떻게 될 거고 뭐는 어떻게 되고 중국은 더 때릴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하면 뭐를 하나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의 평가는 주식시장이 얘기해준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고 금융시장의 평가가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냥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를 일단 박아놓고 시작하자.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일단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상을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단서가 하나 들어가긴 합니다. 내 임기 중에. 내 임기 중에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내 임기가 아닐 때는 상관없다. 아직 지금은 내 임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빠지는 게 더 좋아. 네. 이런 거죠. 아. 지금은 빠지는 게 더 좋아. 그럼 자기 임기 때 올라오는 효과가 그렇죠. 훨씬 크다는 근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파월에게 금리 인하하지 마라. 그런 라고 얘기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트럼프라는 기준으로 놓고 미국 주식을 생각해 보면 대선 전후까지는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트럼프가 된 이후로는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는 그 시절에 뭐 헤지펀드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고생했죠. 예,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뭐 저는 어제는 이런 말하고 오늘은 이 얘기를 막 일관성이 트위터에다가 없었잖아요.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밤에도 막 그렇고 한 얼마 어제도 그랬잖아요. JP 모건 다이먼 회장 나 재무장관 뭐 여기 생각한 적 없대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이먼 회장한테 전화했다가 네. 다이먼 회장이 난 너랑 안 할 건데 이러니까 이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상하기 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투자하기가 환경이 어려운데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고 주식시장으로 자기가 평가받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거고 주가는 결국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은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한정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나라나 네. 다른 국가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들도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죠. 그리고 이제 고립주의 그리고 나만 잘 살 거야. 이거는 더 강해지겠죠. 근데 이 현상은 저는 이렇게 봐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 네. 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길게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잖아요. 네. 세계 질서의 과정에서 진행됐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무역이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물가가 가능해졌죠. 네 중에서 둘 중에서 더 싸게 만드는 애 거를 내가 사줄게라고 하니까 더 싸게 만드는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4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일본과 독일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 9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그 역할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해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들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는 뭘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생겼던 거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잘 아시는 홍춘호 박사님이 신간에 보면 네. 그 표현이 나와요. 미국 45세에서 55세의 백인들이 사망률이 모든 인종과 관계없이 혼자만 올라간다. 90년대 이후로. 딱 정확하게 중국이 세계의 무역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미국의 백인들의 사망률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망률이 올라가는 배경이 거를 뭐예요, 그게? 절망사라고 표현하는데 절망사. 이분들이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90년대부터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할 일도 없는데 IT에는 적응을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얻었던 저물가라는 수혜의 이면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번에 부통령 후보도 이 배경하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4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 힘은 굉장히 강할 거다. 이것은 결국은 세계화가 둔화되고 그리고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아닌 그런 환경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아 트럼프는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아니고 얼굴이 해리스로 바뀌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 되겠네요. 이제 트럼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그 추세대로 가는데 그쵸.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다 보면은 미국 주가가 더 좋아, 미국 이외의 주가가 더 좋아 이 싸움 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가 1970년대 니프티 50였을 때 진짜 미국이 좋았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일 때도 미국이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미국만 좋아지는 구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정도를 비교해 보면 니프티 50일 때가 1.8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일 때가 1.5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3.0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좋은데 많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전략가나 전문가들이
미국이 너무 좋은데 다른 나라도 잠깐 아니 미국이 너무 좋은데 아니 너무 좋은데 저도 그런 얘기 수시로 많이 했었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너무 좋은데 네. 미국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도 좋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이제 3.0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위메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그 이커머스 시대나 아니면 이마트가 생겼을 때 이거는 골목 상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마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골목 상권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 동네 슈퍼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마트에 가고 싶지만 가려면은 좀 멀어.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데 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서 여기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들여야 되는 비용이라고 표현해서 전환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물리적인 환경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게 더 좋아. 그래서 여기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유튜브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다가 별론데 누르잖아요. 클릭 한번 전환하죠. 네. 전환하는 비용이 있나요? 이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이제 빅테크죠.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그 동네가 아니었던 거죠. 네. 전 세계. 전 세계였던 거죠. 전 세계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AI 시대. 이게 바뀔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래도 계속 미국이 주식시장도 제일 좋을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구나. 예.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주는 신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뭐 경기와 물가는 뭐 한재영 연구원님도 워낙 잘 아실 거고 많이들 얘기하실 거라서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물가를 식히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뭐 물가를 너무 식히다 보면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있고 싶은 거죠, 연준은. 여기는 이제 물가가 높은 구간에서 식힐 때를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랑 비교해 보면 경기를 식히는 거니까 평소에 이제 30도, 40도, 50도 이럴 때는 온도를 낮춰도 물이에요. 그냥 원래 물이에요. 근데 이거 낮추다 보면은 0도씨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물이 아니고 얼음이 되죠. 물이 있다가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뭐 경기를 식히는 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을 식힐 때 실업률이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0도가 될 때까지는. 네. 근데 0도 근처에 올라가면 이게 조짐이 이상해지고 실업률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0도 근처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얼음이 얼을 것 같은, 물이 얼을 것 같은 느낌을 파월 의장부터 포함해가지고 연준 의원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를 너무 늦게 낮췄을 때,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지난주였죠?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 다음 주에 낮춰라. 7월에 7월 낮춰라. 해라. 지금 야 얼음이 저기 옆에 다 얼고 있다요. 물이 다 보이면서 왜 안 하냐. 9월 달에 하면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알고.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네. 그래 9월 달에 못 하잖아? 그럼 진짜 얼어버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강하게 7월을 주장했는데 7월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금리와 관련된 거는 물가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경기 쪽으로 그쵸. 넘어간 거죠. 실기를 할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너무 늦게 할 리스크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골드만 입장에서는 9월에 어차피 할 거 6주 땡겨가지고 그냥 7월에 하자라는 좀 논리로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구간에 들어가면 어차피 못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기는 이제 좀 연준도 신경 쓰면서 거의 뭐 냉각점에 왔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국 기업들 실적은 왜 이렇게 계속 좋은 건가? 이것도 역시나 AI와 관련된 것. 그렇죠. 보면 되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BIS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 미국에서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게 일이죠? 생산성 향상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당시에 보면요. 이제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응이 굉장히 달랐어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옳다구나 했는지 뭐 했는지 2주일 만에 단 2주일 만에 해고한 고용자의 숫자가 2,400만 명이었습니다. 그쵸. 그때 막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서 보면 막 네. 엄청나게 급증했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시기. 요즘에 이제 고용자 수 이런 거 얘기할 때 20만 명 한 달에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2주 만에 2,400만 명을 잘랐어요. 근데 2,400만 명을 잘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뽑은 거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싹 다 잘랐어요. 누굴 잘랐을까요? 돈 많이 받고 일 안 하는 네. 부장님들 잘랐겠죠. 네. 그러면서 한 명씩 뽑습니다. 누굴 뽑았을까요? 돈 적게 받고 일 일 열심히 많이 하고 일 하는 대리급들. 잘하는 뽑았겠죠. 네.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체력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데다가 AI가 붙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옳은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했죠. 예,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인력 얘기하고 이렇게 감축 안 했었죠. 하고 그냥, 인력 감축을 예. 할 수가 없었고 네. 그것이 옳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옳다 그러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동네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리 제일 좋은 걸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전환 비용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1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AI 중심 좋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뭐 저도 그 채널에서 봤는데 AI 버블론 이런 이야기 다시 나오죠.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지 이러면서 그런 버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버블이 정말 낀 게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후적으로는 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다 버블이 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빅테크들이 네.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매출은 안 나오더라 이런 거잖아요. 넣긴 넣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뭐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에 이제 예. 당하신 많은 분들이 AI도 캐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AI 돈 넣어봤자 나오는 거 없고 소비자들 선택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버블은 있어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AI 캐즘은 아니다. 캐즘이요. 캐즘은 네. 아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크게 보면은 AI를 놓고 플레이를 하는 세 이제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고요. 그리고 소비를 해주는 소비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요. 기업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잉 투자를 멈출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미국의 실적 시즌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나 이제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것이냐 였는데 일단 구글에서 그게 스타트하죠.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아니야.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나. 너무 남아도는 게 차라리 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정도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넘어가더라도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인데 투자자들이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너무 버블해서 야 AI 붙은 거 다 사. 네. 비싸도 다 사. 이런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 기회조차 못 얻어요. 예를 들어서 AI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에 나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이 회사가 무럭무럭 커가지고 상장하면 상장할 때 IPO 할 때 막 와 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버블을 보기 위해서는 IPO가 얼마나 화랑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AI 기업이 IPO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냥 빅테크 애들만 그냥 빅테크 애들이 그냥 커지면은 그냥 사버리고 커지면 사버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투자자들이 흥분한 상태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네.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I가 들어간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죠? 그래서 AI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이 아이폰이. 과연 AI가 된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내고 사람들이 살 것이냐 이거죠.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와이프한테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거 사볼래? AI 되는 거야. 사고 싶은데 살까? 이게 그래 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참어 있냐 써 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아직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AI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폰,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더 높은 지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월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오늘 LG 이노텍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네. 확인이 됐고요. 네. 왜 그런지 배경을 설명해 보면 간단해요.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의 80%가 기존의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당연하겠죠.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오는 사람인데 그 비중은 20-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이폰이 개통된 아이폰의 개수가 12억 대거든요. 네. 이 12억 대 중에서 지금 AI가 기능이 나온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AI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폰의 숫자는 10% 내외예요. 그럼 그럼 최신 나머지 모델들만 되는 거고 그쵸. 나머지 구형 모델들은 새로 그쵸.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 심지어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 분도 한 20-30%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기회지 않나요? 야,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네. 때마침 바꿀게, 네. 바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12가 나온 좋은 게 한 기회잖아요. 4년 됐으니까. 그죠? 그쵸. 네, 너무 좋은 기회여서 바꿀 거다. 대거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고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하면 사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카피 문구 중에 그 용서를 받는 게 빠르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플레이스테이션 할 때도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쵸.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허락받보다 용서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아이폰을 포함해서 이제 뭐 그 새로운 IT 기기가 AI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팔릴 것이냐, AI가 들어간 PC가 기업들이 채택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시청자분들은 언제로 잡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수많은 AI 기업들이 IPO를 한다라는 소문이 들릴 때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폰이나 뭐 AI 기능이 탑재된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 그거는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쉬어가는 넘어간다. 거죠. 소비자들이 선택을 못 받으면 이거는 뭐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AI가 들어간 아이폰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선이나 뭐 FOMC 금리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애플이 그 공개하는 게 9월인가 10월? 네, 9월에서 10월이니까 뭐 금리 인하 시점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하지 않나. 여러모로 진짜 여름부터 지금부터 계속 많은 것들이 발생하겠네요, 진짜. 네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볼게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 비트코인은요. 네. 오늘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해리스도 비트코인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트럼프는 아마 이제 연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코인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이게 진짜. 코인을 팔아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초를 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기대감.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얼핏 들은 것 같긴 네, 한데 미국 얼마나 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비트코인은 엄청 뭐라고 하고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 싫어하고 이랬는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얼마나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는 건데? 이런 왜가 질문이 궁금해요. 들어요. 왜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거죠. 압수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거죠. 네. 그게 상당한 예, 그게 상당한 걸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기사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전체 발행돼 있는 비트코인 한 1% 정도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규모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사토시가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9% 정도의 물량도 사실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카더라니까 네.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1%인지 10%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요거를 한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그냥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기대감을 반영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행사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연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일단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어차피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쓰레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거는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입니다. 자산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순간 비트코인의 위치가 격상된다라고 기대할 수 달라지겠죠. 있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은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6조 달러가 좀 넘고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금이라는데 향후에 10분의 1이 안 될까? 10분의 2는 안 될까? 왜 안 되지? 50%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점점 디지털화되는 그런 환경일수록 그런 질문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의 일부로 들고 가는 게 올바른 전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아무도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자산.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컨센서스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게 정도가 적당해 그러면 누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어떠고 뭐가 어떻게 되고 HBM이 어떻게 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정도야 라고 하면 아니야 비싸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왜 이 정도야?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꼬맹이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2년이나 3년 후를 생각해보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샀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밤에 잠이 벌떡벌떡 깨 이러면 너무 많은 거고 네.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다른 거죠? 네, 알트코인은 전 잘 모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대화창을 보니까 우리 똑똑한 이효성님이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역시 아카데미 대표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